인도와 중국의 국경 충돌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인도와 중국의 분쟁 지역인 북부 라다크 지역에 바지라 배지러로 불리는 신형 무기가 실전 배치됐습니다. 인도 언론에서도 이를 긴급 뉴스로 보도할 정도로 긴장감이 매우 강해 보입니다. 이는 중국군이 해당 지역에 PLC-181 신형 차륜형 자주포와 PHL-03 방사포 등을 추가 배치한 것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되는데요. 인도 육군 참모차장도 SNS를 통해 라다크 지역에 바지라 3대를 배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바지라는 힌디어로 천둥을 뜻하는 것으로 한국 하나 디펜스가 개발한 K9 자주포의 인도 수출형입니다. 불교의 수호신 중 한 명인 제석천이 악마들을 무찌를 때 사용했다는 무기 금강조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인도는 이 바지라를 국경 분쟁 지역에 배치하고 중국과의 전면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라다크는 지난해 인도와 중국이 국경 분쟁을 일으킨 곳입니다. 이에 중국은 히말라야 국경지대의 전투준비 태세를 23년 말에 2단계로 올렸으며 즉시 고원지대에 무기와 군대 증강 배치를 명령했는데요. 그 후 인도와 중국이 라다크 지역에 무기를 증강 배치하면서 해당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관할하는 인민해방군은 지난달 25일 단거리 대공 미사일인 HQ-17A 122mm 다연장 로켓인 PHL-11 지뢰방호 차량인 CSK-281을 공개했습니다. 라다크 지역과 맞닿아 있는 신장에서 중국이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인도가 중국의 맞불을 놓기 위해 라다크에 가져다 놓은 비장의 무기가 한국의 K9 바지라인 것입니다. 인도와 중국이 라다크에서 전면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인도 육군의 K9 바지라는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의 PCL-181을 상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이를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는데요. K9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디펜스 등이 1990년대 말 개발한 자주포로 155mm 52구 경장포를 장착하고 포탄을 40km 떨어진 곳까지 쓸 수 있습니다. 또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비와 포탄 이송, 장전 장치를 갖추었고 사격 명령을 접수한 지 30초 내 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15초 이내에 최대 3발, 3분 동안 연속 18발을 발사할 수 있어 초기에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K9의 연속 발사 실제 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영국의 경쟁 무기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K9 자주포는 고강도 강철로 제작한 장갑으로 구성돼 적이 화기와 포탄 파편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사락 지역은 물론 평원, 설원, 정글, 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이 가능하고 사격 후 신속한 변환 전술을 펼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방산 선진국 대비 우수한 성능을 갖춘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도입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세계에 600문 가까이 수출됐습니다. 또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독일, 프랑스, 중국의 자주포들과는 차원이 다른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군이 실제로 1000문 이상 운용하고 있는 점도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을 위해선 운용 실적, 즉 트랙 레코드가 중요한데 20년 이상 한국 군이 쓰며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K9 자주포와 중국의 자주포는 이미 실전에서 붙은 적이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과의 국경 분쟁에서 교전을 벌인 적이 있는데요. 예상대로 한국 K9 자주포의 뛰어난 성능이 중국의 주력 자주포를 압도했습니다. 당시 인도에서 운용 중인 K9 10대가 파키스탄에 큰 피해를 입힌 반면에 파키스탄은 중국제 자주포 PLZ-05를 사용하면서 거의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타격했습니다. 거의 1대4로 수적 열세를 안고 싸운 K900의 중국이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PLZ-05를 박살내며 개망신을 준 사건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제 자주포는 포를 발사할 때마다 춤을 추는 신기능을 탑재해 차체와 포신이 크게 유동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인도군은 이번에도
K901 중국의 자주포를 압도할 것이라는 근거 있는 기대감에 차 있는 것이죠. 라다크 지역은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항공기가 뜨기 힘들고 산악지형 특성상 탱크도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 결국 자주포가 승패를 가리게 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PCL-1810이 먼저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방어력이 더 뛰어난 K9 바즈라가 이를 막아내고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K9 바즈라는 수가 적어도 일제 사격 TOT로 중국의 많은 자주포들과 싸울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전을 통해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확인한 인도는 현재 한국의 K9 자주포를 100대 도입하고 있는데 국경 분쟁이 심화되는 만큼 추가로 500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도 내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 전 중국은 라다크 일대에 최신형 15식 경전차를 배치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인도 국방부는 지난달 성명에서 약 350대의 경전차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유력한 후보로 한화 디펜스의 K21-105 경전차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K21-105 경전차는 육군이 운용 중인 K21 보병 전투 장갑차의 차체에 105mm 주포를 장착한 전차입니다. 특히 인도는 K9의 활약에 한국의 기술을 크게 신뢰하고 있고 K21-105 경전차는 인도의 요구사항을 거의 다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만약 인도가 한국의 경전차까지 구입하게 된다면 인도와 중국의 국경 지역은 한국산 무기들의 동무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중국군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막문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 전차의 성능이 또 한 번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탱크와 장갑차, 자주포 등에 사용되는 고강도 방탄 철갑이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8일 전차, 장갑차 등 방호력이 요구되는 무기체계 주요 방탄 구조물로 사용되는 장갑용 철강인 초고경도 울트라 하이 하드니스 장갑 판재와 고경도 하이 하드니스 장갑 판재를 각각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철강 장갑 판재는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전투 차량의 주요 차체 구조물 제작을 위한 방탄 판재를 말합니다. 초고경도 방탄 판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몇 안 되는 방산 선진국들만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ADD는 총탄을 여러 번 맞아도 깨지지 않고 방호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성능을 갖췄다며 해외로부터 전량 수입하는 고경도 장갑 판재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부터 연구 개발에 착수한 ADD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합금 설계, 소재 공정, 장갑 설계 등의 기술까지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는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K9 자주포가 군사 강국인 영국으로 진격을 앞두고 있는 것인데요. 영국 정부는 보유 자주포인 AS-90 0리터 30년 이상 된 만큼 최신형 자주포를 대거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국의 최신형 자주포 도입 사업 MFP 프로그램은 조만간 본격화하며 2022년 제안서를 발송해 2025년 최종 사업자 선정하고 2029년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영국은 이 사업을 통해 116문의 자주포 도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은 레드백 장갑차의 호주 수출을 준비하면서 호주 EOS사의 T2000 포탑을 적용하고 수십여 곳의 호주 방산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현지화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만큼 이번에도 초반부터 영국 맞춤형으로 수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는 영국 현지 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국 진출을 노리는 K9은 1차 개량 버전인 K9A1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K9A2입니다. 이를 통해 K9 자주포의 반자동 탄약 장전 체계를 완전 자동화해 분당 발사 속도를 기존보다 2발 많은 9에서 10발로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아울러 필요 승무원 수를 K9A1 5명보다 적은 3명으로 세팅해 장병의 생존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화는 이처럼 성능을 개선한 K9A2를 영국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성능 시험을 진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는 성능을 끌어올린 K9A2가 영국으로부터 최종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국 육군이 네이토 합동군의 일환으로 주둔하고 있는 에스토니아도
K9을 도입한 만큼 영국이 K9을 선택할 경우 연합작전의 성과 또한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영국의 군사협력은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지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 산업전 MADEX 마덱스에서 영국 해군 함대 사령관 등장하면서 한국의 중형 항모 건조 계획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다음 영상인 2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하루